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브리핑 플러스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필수 최악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법이 당연하죠. 야만하고 야만하고 그래서 당신이 이야기했던 독재라는 게 독재는 바로 이거야. 김만희 나오세요. 아니면 회의 투표장을 방해로 규정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소리는 어젯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국회 상황인데요.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국회 대치 상황 이어졌는데 긴박했던 지난밤 상황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와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통과됐습니다. 어젯밤 9시 56분부터 예. 급박하게 움직였는데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민주당 의원총회 장소였던 예결위 회의장에 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들어가야 되는 의원들이 모였어요. 예. 당초 한국당 의원들은 이 정개특위가 열리는 본청 445호실 그리고 사개특위가 열리는 225호실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었는데 여기서 열리는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소가 바뀐 겁니다. 예. 밤중에요. 사개특위 일부 위원들이 본청 202호실, 225호실 앞에 들렀다가 이 507호실로 발길을 돌립니다. 아. 그리고 정개특위는 원래 445호실이었는데 607호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약간의 꼼수가 있었는데, 네, 그죠? 그렇습니다. 문자로 여기서 회의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돌린 다음에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 의원들한테만 실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라고 네. 다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당 의원들이 다 모이니까 그제서야 한국당 의원들한테 장소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낸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들어가는 걸 맡고 있으니까 네, 들어가서 알린 다 셈인 착석하고 거죠. 난 뒤에. 네, 그렇습니다. 예. 뒤늦게 각 특위 회의실로 쫓아갔는데요.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는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예. 모두 착석한 상태였고 질서 유지권이 발동이 됩니다. 사개특위는 29일 밤 어젯밤 11시 53분에 표결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또 공수처 신설 법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요. 예. 정개특위는 곧이어 오늘 새벽 0시 32분에 이 표결을 통해서 선거제 개편안 신속 처리 안건이 예. 지정이 됩니다. 예. 육탄 방어는 못했는데 이 마지막까지 어쨌든 의사 진행 발언이라든가 예. 거친 항의 발언이 이어갔고요. 마지막 저항은 이 김재원 의원이 이 투표지를 받아서 기표소를 들어갔어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7문 뭐, 정도 정도가 예. 이어졌고요. 일종의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같은 거였죠. 예,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결국 0시 32분에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회의에서는 그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던 게 네, 회의 전에 이제 방해한 것은 그래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네, 회의 자체를 정말 방해했다가는 정말로 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온갖 카메라들이 360도로 다 예. 찍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증거가 남습니다.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야 의원들 간에 지금 남긴 상처가 있어요. 네, 고발전이 서로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발된 이 의원만 68명. 네,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금요일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18명 그리고 어제 의원 19명을 고발을 했고요. 이해찬 대표가 나는 이제 정치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라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고죄로 이 역고발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정의당도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40명을 포함한 42명을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예.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모두 50명입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맞고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28일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 15명을 고발했고요. 어제 의원 15명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물론 혐의는 좀 다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사유로 들고 있고 예. 한국당은 이 폭력행위 등 상해 혐의를 서로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회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그 방증이겠죠. 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충돌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텐데요. 여론을
청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 거의 신기록 수준인데 음.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새로 고친 버튼을 예.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예. 현재 95만 95만이요? 2,034명입니다. 제가 원고에 야. 준비한 건 90만 명을 넘겼다였는데 예. 이 스튜디오로 오는 과정에 또 5만 명이 추가가 됐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을 때는 6, 7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예. 지금 100만 명을 곧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예. 민주당 해산 청원도 어제 올라오긴 했는데 예. 현재 8만 7천 명 수준입니다. 분노의 예. 불길은 주로 자유한국당을 향하고 있는 예. 형국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론을 100%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네, 물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이제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컴퓨터 사용도 잘해야 되니까 네, 실제 여론은 뭐 여론조사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청와대 청원을 한다고 또 정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치라든가 혹은 어떤 가파른 상승폭을 봤을 때는 예. 예. 아무래도 여론의 분노가 어느 정도는 짐작이 음. 가능한 수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전국 버스 사업장 234곳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요. 이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파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파업 전에 마지막으로 이 지방고용노동청에게 어떤 조정을 예, 요청하는 그러니까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뭐 버스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전국 주요 지역 버스 노사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이 전국 버스 사업장 234곳 노조가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예.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역을 따지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이런 대도시와 또 경기, 전남, 충남 대부분의 사업장이 포함됐습니다. 뭐 대도시들 다 들어가 있네요. 네, 한국노총 소속 버스 사업장이 전국에 479곳인데 예. 이 중엔 절반가량이 참여한 겁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쟁의 조정 신청이라는 게 예. 결국 노동청에서 노사 간 조정에 나서는 건데요. 예. 예. 이유가 지금 노조 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주 52시간제 대응이 미비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조정이 실패를 해서 파업이 된다면 네, 언제 파업하는 거예요? 5월 15일에 전국 동시 총파업으로 5월 15일이요. 예,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예. 14일까지는 조정을 해달라 이런 그렇군요. 요청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파업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이 미비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일단 주 52시간제가 예. 오는 7월부터 예. 300인 이상 버스 업체에 좋용이 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기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예. 졸음운전 등 이 예. 과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고 시민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 그렇죠. 안전해지니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그 임금 구조가 사실 문제가 돼요. 예, 예, 예. 결국 노동 시간이 감소해서 임금이 줄어듭니다. 예. 지난해 버스 운전기사 월 평균 임금 총액이 월 346만 원이었는데요. 예. 이 중에 32%인 110만 원이 연장 근로 수당이었습니다. 기본급은 169만 원이었는데 예. 이게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벌었던 것도 사실은 계속 과로를 하면서 벌었던 거죠. 예. 임금 설계 자체가 연장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낮은 시스템이라서 예. 이 와중에 52시간제를 도입하면 체감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자, 그러면 결국은 뭐 사측은 뭐 운영에 여유가 없다, 돈 네.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네.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에 재정 지원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정부와 노조 모두 파업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음. 이 요금 인상이라든가 또는 한시 지원 형태의 어떤 타협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 또 요금 인상은 이 시민 부담이 그만큼 늘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난제네요. 네. 자, 어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인 고 조덕진 씨의 장례 예배가 열렸어요. 네. 정부 판정에서 피해 4단계를 받은 후에 지난 예. 25일에 숨진 희생자죠. 예. 고 조덕진 씨의 장례 예배가 어제 열렸습니다. 조 씨는 본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신고는 했는데요. 예. 이 환경부에서 폐손상에 대해서 4단계 판정을 내렸습니다. 4단계는 그러니까 이게 4단계가 1단계가 제일 네. 연관성이 높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4단계는 낮은 거죠. 예, 가능성 없음 수준으로 지금 판정을 받은 건데 예. 어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조 씨의 영정을 들고 서울 여의도 옥시 래킷뱅키저 이 예. 본사를 향해 방문해서 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아니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왜 돌아가셨죠? 피해자 단체에서는 예. 이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계속 사용했다. 그래서
이 나중에도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6천 명이 웃도는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예. 정부가 3등급, 4등급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지금 기준으로는 현재 사망자가 1,403명, 피해자는 6,38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늘었군요. 네,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요. 예. 안용찬 전 애경 대표 그리고 애경산업 전직 임원 1명, 예. 이마트 전직 임원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태고 안용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 관련해서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줄여서 가습기넷이라고 부르는데요. 공동 운영위원장으로 지난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재고발 추진했던 분입니다. 김기태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저께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장례 예배를 드린 후 12시 30분에 옥시 레키펜 기자인데 예.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RB 코리아로 바뀌었습니다. 아, 옥시가요? 아, 예, 옥시 레키펜 기자가 RB 코리아로 바뀌어서 예.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 RB 코리아에 규탄하는 예. 규탄 기자회견을 같이 가졌습니다. 예. 이 돌아가신 조덕신 씨의 경우에는 그 피해 등급이 4단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어머님도 같은 네, 이유로 어머님도.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옥시 가습기 살균제 뉴 가습기 당번 싹싹을 예. 어머니한테 이 조덕진 고 조덕진 님이 예.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님이 목사님이세요? 어머니한테 예. 사다 드린 겁니다. 그것을 어머님이 사용하다가 그 예. 가습기 살균제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번에 네, 돌아가시게 본인도 된 이번에.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피해자 판정 기준 이거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네. 여전히 지금 뭐 개선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는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판정 기준은 소엽 중립성 폐섬유화에 해당하는 예. 폐질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 그 폐질환 여러 가지 중에 예. 소엽 말단기 소엽 중심성 폐섬유화만 나타난 사람에 한해서 1, 2단계로 지금 판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 3, 4단계로 해서 판정을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 관계가 거의 없거나 낮다라고 해서 피해자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예.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렇게 말단기 소엽 중심성 폐섬유화만 나타나야만 1, 2단계로 인정하고 있다가 예. 2017년에 천식을 피해 구제로 인정돼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습기 네.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네. 극히 일부만 그렇죠.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뭐 자,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예. 그 미세먼지를 맡아도 여러 가지 질환, 비염, 그렇죠, 후두염, 그렇죠. 기관지 예. 확장증, 폐 질환, 그다음 암,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질환이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물며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은요, 예. 막힌 방에서 24시간 그 독성 물질을 흡입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지 폐질환 중에 일부분인 말단기 소엽 예. 중심성 예. 폐섬유화만 나타난 사람에 한해서 피해자를 인정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 사건이요. 네. 옥시 쪽만 처벌을 받고 옥시하고 롯데마트 쪽만 처벌을 받고 네. 거의 끝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국민들은 다 예, 네, 애경하고 SK케미칼까지.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예. 2016년에 옥시하고 롯데마트, 콩플러스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그 대표들이 2018년 1월 25일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구속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2016년 8월 8일 날 가스기살균제 원흉인 SK 애경 이마트를 예. 검찰에 고발했는데 예. 직접 하신 거죠? 네,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네, CMIT, MIT에 대한 독성 검사인 동물 실험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에 의한 기소 중지 사태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저를 비롯한 가스기넷 분들이 예. 2018년 11월 27일 날 다시 재수사를 촉구하는 재고발을 SK 애경을 상대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CMIT, MIT에 대한 독성 검사가 그때 또 나왔습니다. 독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받은 검찰이 예. 재수사를 시작했고 2019년 1월 4일 날 고발인인 예. 저를 조사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네. SK케미칼하고 애경 그리고 이마트 뭘 잘못한 겁니까? SK는요. 예. 1994년에 유공케미컬에서 최초로 가스기살균제를 만들게 됩니다. 아. 네, 그게 SK케미컬이 전신이죠. SK는 처음으로 만든 회사고. 만든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SK가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냐면 모든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90% 이상을 SK케미컬이 공급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애경은요? 네, 그리고 애경은 SK와 제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협의를 했고 예. 그 다음에 SK는 중간 하청업체인 필러 물산을 통해서 예. 애경이나 이마트에 납품하게 됩니다. 예. 애경에 납품하고 애경은 또 그 제품을 이마트에 또 납품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 SK하고 애경, 이마트 이 세 기업은 저희는 예. 뭐 살인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살인기업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예. 가장 큰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애경산업과 이마트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번 기각이 됐었어요. 네, 오늘 결과는 어떻게 3월 예상하십니까? 3월 29일 날 예. 안용창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번에는 예. 반드시 구속영장이 구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강이 왜냐면, 됐으니까. 예. 네, 왜냐하면 3월 29일 날은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그때 영장 실질 심사를 하셨던 판사님이 송경호 부장판사입니다. 예. 그런데 송경호 부장판사와 고교 2년 선배 그리고 3월 29일 예. 영장 심사 하루 전 28일 날 그 송경호 부장판사와 고교 2년 선배이자 2월 달에 법복을 벗은 A급 정관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28일 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가지고 예. 검찰 측에서는 딱 29일 날 딱 나왔는데 저 사람이 변호사로 선임됐네? 예. 이거는 영장 구속영장이 이거 기각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 이번에는 좀 많이 달라졌었고 그다음에 예. 검찰도 많은 SK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예. 제조에도 깊숙이 관여됐고 그리고 이 가스키메이트라는 이 제품이 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정황들을 네. 많이 보강했다라고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사건이 네.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뭘로 보시나요? 2006년에 이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영아가 사망했다라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예. 그런데 2006년에 국가가 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조사를 했다라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국가 시스템이 예.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지를 정말 네.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례고요. 알겠습니다. 기업도 이제는 안전한 예.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보호할 정말 중차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 인식하게 하는 예.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가습기넷 공동 운영위원장인 김기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이 사건 워낙 큰 사건이라 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육자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쪽에서. 네. 근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 현지 시각 28일에 그 육자 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예. 푸틴은 늘 러시아 이익만 생각한다라면서 러시아와도 이 선을 좀 그은 상황입니다. 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9곳을 상대로 손배소 추가 제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54명이 제기한 소장이었는데요. 예. 현재 생존자는 3명이고 나머지 51명 유족입니다. 이 대상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인데요. 예. 현재 소송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그리고 민변 광주 전남 지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2차, 3차 추가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예인 박유천 씨 소식인데요. 네. 결국은 마약 투약 혐의 시인했습니다. 네, 결백을 주장한 19일 만이었고요. 예. 어제 혐의를 결국 시인했는데요. 아직 또 경찰 유착 의혹 수사는 여전히 예. 좀 감감무소식이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관심이 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정할 거면 왜 기자회견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